자, 이제 두 번째 정형구,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 성품이라고 했는데 이건 담마에 대한 번역어예요. 사무다야 담마, 그다음에 뭐 와야 담마 해가지고 일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사라지는 성질, 일어나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경험들은 과정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마음챙김의 대상인 몸, 느낌, 마음, 법의 네 가지 사념처에 대해서 네 가지 각각의 성품은 각각 일어남과 사라집니다. 이제 본질이죠. 네 가지 모두 다 일어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변화에 대한 알아차림,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에 대한 알아차림은 공성에 대한 고유한 암시와 함께 온다. 공성에 대한 암시가 76페이지. 공성에 대한 암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무상한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공성하고 연결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상 때문에 무화가 되니까. 공성이라는 말은 공성에 대한 연구는 따로 있어요. 스님의 이 자비와 공이라고 컴패션 앤드 엠프티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비와 공으로. 자비는 이때 컴패션이니까 연민이고요. 그 다음에 공은 엠프티니스인데, 초기 경전에서 나오는 연민에 대한 수행과 공에 대한 수행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또 설명하고 있으니까, 영어로 된 자료는 뭐 공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말로 또 번역돼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또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존재의 모든 측면의 과정적 특성을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신수신법의 과정적인 특성.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 생겨나는 성질과 사라지는 성질, 또 생겨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경험의 연속적인 차원을 말한다. 어떨 때는 생겨나는 것만 보이고요, 어떨 때는 사라지는 것만 보이고, 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같이 보이고,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만약 화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는 것은 사라질 때를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것으로 이끈다. 분노가 막 생겨나는 순간에 분노하고 알아차리면은 이 분노가 더 커지지 않고 딱 알아차려진 채로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분노가 커지는 이유는 뭐 분노에 계속 에너지가 투입될 때 커지겠지만은, 알아차리면은 더 이상 진행은 안 된다는 얘기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마음챙김이나 알아차리는 힘이 강할 때만 이렇게 됩니다. 강하면은 아예 화가 나지도 않겠지만은, 강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화가 딱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리면은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자, 그래서 변화에 대한 알아차림은 무상에 대한 통찰을 개발합니다. 사실 변화 자체가 무상이니까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다 변하고, 그게 무상에 대한 통찰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해탈을 향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상에 대한 통찰을 개발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도되어야 하는데, 이게 뭐 끊임없이 관찰하면은 어떤 예외도 없이 우리의 몸, 느낌, 마음, 법, 신수신법은 변해가는 현상들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사라지죠. 정신적인 것은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생겨나고 사라지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둔하게 일어나고 또 천천히 생겨나고 천천히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의 전면에 스며 있는 과정적 특성에 대한 진정한 통찰이 견고하게 확립된다. 그러니까 무상을 견고하게 이제 파악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무상을 이해하는 지혜는 이제 윗바사나 지혜로서는 네 번째부터 세 번째 지혜, 명상의 지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구체적으로
생멸수간지라고 하는 지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뭐 그런 주석서의 설명 또는 파티산비다마카의 설명 그런 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염차경 내에서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명상들이 나온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끊임없이 관찰해야 될 것이 바로 앞에서 관찰했던 내용들이에요. 앞에서 관찰했던 내용 그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관찰하고 밖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관찰하면서 근데 밖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아직 관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관찰하는 것이 또 공감하거나 소통을 해서 도움은 되겠지만은 명상 집중 수행할 때는 웬만하면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기본적인 어떤 그 마음을 거슬리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경험을 위주로 이제 계속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관찰해 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무상을 이제 직접 관찰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통찰의 지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통증이 생기면요. 통증은 관찰한다고 잘 안 사라집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마음 챙기고 관찰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겠구나. 또는 사라지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통증 관찰했다가는 이거 안 사라진대 하고서 더 짜증나고 화날 수도 있어요. 통증 열심히 해도 안 사라지네. 이거 수행해도 이거 안 사라지는 것도 있네.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잘 관찰해 보시면은 그 통증이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때로는 강했다가 때로는 약했다가 때로는 저림 감각이 일어났다가 때로는 뻐근했다가 그리고 뭐 예컨대 무릎 전체가 아파왔던 것 같은데 관찰을 해보면은 딱 한 지점에서 통증이 생겨나는 것을 알게 돼요. 통증의 진원지가 딱 포착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통증의 감각이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은 좀 관찰하다가 사라지는 거고요. 아직 충분히 앉아있는 자세가 익숙하지 않으면 좌선 끝날 때까지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통증이 생겼으니 관찰해서 없애야겠다. 이런 의도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르지 못한 태도예요. 그래서 아까 그 좋아하거나 또는 불만하는 마음 없이 아비짜 도마나사인데 탐욕을 부리거나 또는 싫어하는 마음을 제어하면서 한다는 말이 그 불쾌한 감각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제어하고 불쾌한 감각만을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훈련은 점점점 해야만 생겨나요. 안 하면은 불쾌한 감각이 생길 때마다 바로 반응을 해요. 몸을 움직인다든지 보통은 움직이죠. 뭐 다리를 편다든지 또는 허리가 불편하면 허리를 튼다든지 그런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금 경험하는 그대로를 그대로 변해나가는 모습대로 봐야 된다. 나중에 느낌에 대한 관찰이 또 나오니까 그때서 또 보기로 하고요. 자, 단지 마음 챙김하기 세 번째 정형구 각각을 알아차릴 뿐 단지 무엇이 일어나든 선택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열린 알아차림으로 쉴 뿐이다. 마음챙김 확립경 사티파타나 수타에서 순수한 알아차림. 이것의 영어는 베어 어웨어니스예요. 원래 마인드풀리스를 베어 어텐션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순수한 주의. 여기서는 베어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것은 종합적인 명상적 조망과 무상에 대한 경험적 통찰이 개발되어 확립된 후에 나옵니다. 좀 한참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이원적 대조를 벗어나는 이해의 차원으로 나아가고 안으로 발현되든 밖으로 발현되든 이것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그런 성질을 보는 쪽으로 변화를 수반합니다. 순수한 알아차림. 그래서 마음챙김 수행이 적절히 자리를 잡는 것은 명상 경험의 시공간적인 차원에 대해서 잘 확립된 통찰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해와 통찰의 토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챙김 확립 수행이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지 알아차릴 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어 날리지하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마인드풀리스, 지속적 마음챙김,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 수행 영역을 제대로 알기 위한 명상 활동은 첫 번째 수행자는 빠자나띠, 여기서 알아차린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안다 또는 꿰뚫어 안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안다라고 해도 돼요. 알아차린다는 어웨어니스하고 헷갈리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알아차린다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서 영어를 봤더니 81쪽이에요. 원소의 43쪽인데 노우라고 되어 있어요. 빠자나띠는 영어로는 노우니까 안다. 그다음에 빠자 웨카띠 익제민 검토한다, 검증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오빠 삼하라띠 컴페어 비교한다. 이 세 가지 방식을 써가지고 수행자가 명상을 하는 거고, 이 세 가지 모든 활동은 마음챙김을 하는 것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에 모이고 마음챙김의 기반을 갖고서 마음챙김을 하면 알고 검증할 수 있고 그다음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 말이 다 쓰여요. 신수신법에 각각 따로따로 쓰입니다. 알아차리고 검증하고 비교하는 거, 알고 검증하고 비교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챙김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 그런 얘기고요. 알거나 검증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이건 서로 교체 가능한 그러한 심리적인 어떤 명상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띠가 계속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또 사라질 때마다 사띠들이 계속 새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사띠가 적용되면은 대상들을 하나하나 포착을 하고 대상들에 대한 분명한 암도 생기고 또 검토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사띠의 이어짐이 이제 포착이 되는 겁니다. 사띠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사띠에서 포착하면서 대상을 계속 이제 이해하면서 검증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의존하지 않고 머무는 거, 네 번째 정욕근데 전체 수행의 요지를 말하는데 세상은 경험의 세상이다. 우리는 경험의 세상을 어떻게 아냐면은 내 내적인 경험과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이죠. 양쪽을 다 말하고 로카라는 말은 본래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의미였는데 그냥 내적인 외적인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내적인 세계는 자기의 오온, 외적인 세계는 외부에 있는 오온들. 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이 어떤 유형과도 관련되어 있다. 어떤 마음챙김 명상을 해도 결국은 그 대상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해탈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챙김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면은 의존하는 것이 없죠. 물질적인 것 경험에도 의존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좋은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술의 바깥에가 닿는 것은 현재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 바깥에 여기 지금 빨간 점으로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현재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점 찍어놓은 게 지금 이 순간들이에요.
순간순간에 7가지 수행을 하면서 집착 없이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퀴 7개의 살로 된 바퀴를 굴려가면서. 그래서 이 바퀴가 해탈하기를 향해 앞으로 계속 나아갈 때 바퀴 태가 닿는 부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바퀴 태가 세상과 딱 접목하는 그 현재 이 순간들인데 그때 우리가 집착 없이 의존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수행을 할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나. 자, 그래서 4가지 영역과 4가지 자질의 결합을 같이 말하면 지금 4가지 영역, 4가지 자질과 정욕구의 4가지 영역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안팎으로 명상하는 영역은 근면한 노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음 챙김의 확립은 지혜와 마음 챙기기 위해서라는 정연구에서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집착과 의존 없이 한다는 것은 욕망과 불만에서 자유로운 상태다. 이렇게 이제 결합을 시켜놓은 겁니다. 83페이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안과 밖으로 마음 챙겨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을 확립시켜 나가고, 그때 마음 챙김은 이제 지혜와 마음 챙김을 위해서, 연속적인 마음 챙김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다음 집착하지 않고 의존함이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이제 떨어뜨려서 보면은 색칠해 놓은 것, 안팎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다음에 마음 챙김, 암과 마음 챙김을 위한 것, 집착과 의존 없이 하는 것과 근면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분명하게 알고 지혜와 마음 챙기기 위해서 하고 욕망과 불만을 이제 극복하면서 거기서 자유로움을 이제 경험하면서 한다는 것이 결합돼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변화를 고요하게 계속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챙김 확립 수행을 위한 간단한 지도 원리 역할이다. 그래서 수행의 목표는 결코 집착하지 않는다.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집착하다는 말의 빨리어가 오빠디야띠인데, 오빠디야띠의 명사형이 오빠다나예요. 오빠다나는 이제 12연기에서는 가래 다음에 나오는 취에 해당하고, 오온에서 오치온으로 갈 때, 취온 할 때 취에 해당합니다. 집착된 오온 할 때. 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래를 끊는다는 것이고, 가래가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가래의 뿌리에 있는 무명까지 끊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무명과 가래와 집착이라는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면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제 완전한 이제 아란으로서의 그런 경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이 이상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수행의 바퀴가 굴러간다는 것. 부처님이 되셔도 집착이 없으니까 집착이 없는 채로 부처님도 또 명상을 하시고 선생들에게 자비행을 보이시고 이렇게 사신 거죠. 어떤 것도 나의 자아다 또는 나의 것이다 라고 집착하지 않는다. 어저께 책을 하나 받은 게 프롬과 불교라는 책을 받았어요. 지금 읽다가 말았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책인데 이제 어저께 제가 대원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니까 9월 13일 날, 9월 20일 날 나왔는데 LA 프롬과 불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꼭 읽으실 필요는 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LA 프롬 서양의 철학자 중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얘기한 철학자는 쇼펜하우어, 니체, 뭐 하이데거, 그 다음에 LA 프롬 정도였는데 가장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불교 명상, 위파사나 참선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불교적인 입장에서 글을 쓴 분이 에릭 프롬입니다. 특히 소유와 존재라는 1975년도 이분이 76년도인가 돌아가셨나 그럴 거예요. 75년도에 나온 그 책은 이분이 쓴 책은 전부 다 100만 권 이상씩 팔렸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 책이 가장 불교적인 입장에서 불교와 마주치는 입장에서 소유적 양식과 존재적 양식의 어떤 문제를 현대인들의 소유에 치우쳐 있는 그 문제를 파헤친 그 불교의 입장에서 파헤쳤다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에릭 프롬 사회 심리학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도 이제 관심 갖고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많이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 박창국 철학가 박창국 교수님이 쓴 책인데 어쨌든 읽기 쉽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에릭 프롬의 뭐 사랑의 기술이나 자유로부터의 도피나 또는 소유와 존재라는 그런 책들을 알고 예전에 읽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불교가 깊이 그다음에 선과 정신분석이라는 그 학술 대회를 멕시코에서 했다는 거. 근데 이분이 왜 멕시코에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인이 그 엄청나게 뭐 암에 걸리고 뭐 이래 가지고 요양을 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멕시코에서 멕시코 대학에 교편을 잡으면서 거기서 이제 57년도인가 스즈키 다이세츠하고 같이 선과 정신분석이라는 학회를 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2, 3년 후에 책으로 내기도 해서 그것도 100만 권 이상 팔린 책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요즘 이제 이 프롬의 말로 하면은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의 전환이다. 이것을 이제 MBSR에서는 being 모드, doing 모드라고 바꿨어요. 소유 양식은 doing 모드고 뭘 하는 것, 뭘 성취하고자 하는 것. 그게 뭐라도 좋습니다. 재산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뭐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좋고 다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게 doing 모드이고 소유 양식이고 존재 양식은 그냥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 being 모드는 그렇게 간단한 모드는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수련을 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모드니까 그런 모드를 지향하고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현대인들에게 이제 나름대로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글이 이게 소유와 존재라는 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쭉 보니까 좋더라고요. 책을 오늘 40페이지까지 쭉 읽어봤는데 읽을 책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마음챙김의 확립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집착하지 않는 삶, 의존하지 않는 삶, 심리적으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삶, 온전하게 현존하는 삶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초기 법문의 비교 연구에 기반을 두고 볼 때 7가지 명상, 이것은 마음챙김 확립 명상의 핵심으로 나타납니다.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경,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의 명상 진보와 비교해서 이것들은 연속적인 수행법으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은 또한 일상생활의 상황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챙김이 잘 확립되어 있는 정신적 상태에 기반하여 그것을 느끼는 것을 통해 몸에 대해 알아차리게 되는 것은 처음 3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번째는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것이 해탈을 위한 통찰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의 무상한 성품을 알아차리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의 확립경에 나오는 정의와 정형구에서 설명하는 마음챙김 확립수행의 중요한 측면들은 가까이 있는 상황의 안의 차원, 내적인 차원과 밖의 차원, 타인의 차원을 부지런히 탐구하는 것을 그것의 무상한 성품을 분명하게 아는 것과 결합시킬 필요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음챙김은 우리가 욕망과 불만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렇게 하여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위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욕망과 불만족 플러스 게으름과 졸음, 불안과 우울, 의심으로부터 벗어나서 5가지 덮개로부터 벗어나서 칠각지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의존하지 않는 삶, 집착하지 않는 삶, 그런 삶으로 그 삶을 목표로 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2장까지 공부했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고 넘어가죠. 교수님, 네, 그게 아까 14페이지에 그 수행자의 명상 활동 보면 알아차린다, 검증한다,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 책의 81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 수행자는 알아차린다는 가르침이 있다. 해부학적인 부분들과 요소들로 수행자는 검증한다. 그리고 시체 명상으로 수행자는 비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행 명상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해부학적인 부분들과 요소들로 수행자는 검증한다. 요거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검증은 이제 바짝일까 때는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예, 검토하는 거죠. 익제민하는 거죠. 내 예, 몸이 피부로 되어 있다, 살로 되어 있다, 예컨대 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검토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여기 시체 명상으로 수행자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이 비교라는 것은 그러면 이전의 그 시체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죽은 시체를 놓고 나도 저 시체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저 시체를 비교하는 그렇죠. 것을 예, 해야 예. 되나? 이제 아, 백골을 예. 보고서 해골을 보고 나도 저 죽어서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나와 이 두 대상을 비교해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비교해서 예. 대조해보고 나도 저처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 시체를 비교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때로는 이게 빠져났디 분명히 아는 것도 있지만은 검증하는 방법도 있고 비교한다. 이게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보고서 뭐 빠져나티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시체가 시체인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시체처럼 나도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버려진 시체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비교한다라고 우파삼하라띠라고 쓴 거고 검증한다는 이제 빠짜 웨카띠로 쓴 거고 익제민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여기 알아차린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수행자는 안다는 가르침이 있다. 또는 꿰뚫어 안다는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우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뭐 아직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스님 책은 꼼꼼하게 다시 잘 읽어보시고 저도 우리말이 좀 애매하면 다시 영어 보고 그렇습니다. 또 영어도 이상하면 또 경전들 찾아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그러니까 조금씩 더 확대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날라 스님 이제 우리가 앞에 그 왜 7가지를 선택했느냐에 대한 것을 위반과 분별론에 입각해서 그렇게 선택하겠다는 이유를 제시하잖아요. 이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건 앞으로 볼 때도 나오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 근거로 바탕에 두고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피부, 살, 뼈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이제 3장에서 나와요. 거기에 대한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고 하는 경전이 있더라고요. 그 경전을 제가 이제 또 따놨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2장에 대한 공부는 마치고요. PPT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